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김영남 변리사라고 합니다. 올해 2차 시험 보신 거죠? 올해 2차 시험 아직 안 보셨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 2차 시험장에서 저랑 조현주 변리사님이랑 같이 서울에 시험장이 두 군데 있었는데 성동 공고랑 여의도 중학교에서 봤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여의도 중학교, 이틀째는 제가 성동 공고에서 물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굉장히 더웠는데 들어가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은 누구는 되게 해맑게 들어가세요. 그냥 시험장 구경한다는 의미로 들어가시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정말 각오에 찬 결의로 들어가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기도 하시는데, 저는 시험장 들어갈 때 처음에는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힘들다. 올해는 뭐 글렀다 이렇게 생각 들어갔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각오에 찬 결의로 들어갔었는데, 여러분들 내년에 시험 보실 때는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반포기 상태 말고 합격할 수 있다, 반드시 합격하겠다, 이런 각오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상 2차 종합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변리사스쿨에서 2차 종합반이 민소 특허 상표로 구성된 것과 지금 새롭게 나온 특허 상표만으로 구성된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오늘은 민소가 제외된 특허 상표 2차 종합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당초에는 민소특허 상표를 하나의 종합반으로 기획을 했다가 특허 상표 종합반만 이렇게 따로 모시게 된 이유는 요구가 많아서 민소 말고 이제 특허 상표만으로 구성된 종합반이면 좀 더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모집하고 있는 그 민소 특허 상표 종합반에서 단지 민소라는 과정이 빠졌을 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혜택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종합반 설명은 제가 이제 전달드린 자료로 충분해요. 전달드린 자료로. 그리고 이 자료는 뭐 인터넷에도 다운도 가능하고 굳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2차 종합반 설명이긴 하나, 종합반이든 단과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은 내년 2차 시험에 합격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반 대상 말고 후배 변리사님들께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지금 8월에 보았습니다. 8월 초에 받고 아마 8월 말까지는 좀 쉬고 싶으실 거고 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막상 공부는 9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세요. 그리고 예상컨대 내년 1차 시험이 2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경험칙상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9월에 이제 시작하실 거고, 2월이 끝나고 3월부터는 이제 2차 어떤 메인 시기가 될 거예요. 2차를 위한 학원들 시간표도 이제 뭐 2월이나 3월부터 2차를 위한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또 예상컨대 내년 2차 시험은 7월 말이나 아니면 8월 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요 기간은 제가 메이저 시기라 부를게요. 메이저 시기. 영어 말고 한글을 좋아해요. 그래서 메이저 시기라 부르면
이때는 누구나 열심히 해요. 누구나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마이너스고 열심히 했으면 제자리인 거예요. 근데 그 제자리가 상위권에 있어야 합격을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기를 제가 이제 비메이저 시기라고 부를게요. 비메이저. 이 시기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9월부터 매년 2월 전 1월까지 요때 반드시 소위 불기득이 되셔야 돼. 소위 불기득이 되셔야 됩니다. 불기득은 이제 올해 동차 시험을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기를 굉장히 아쉽게 보냈다. 그리고 그 아쉽게 보낸 패턴이 여기 앞에 있는 2021년 2월부터 8월까지의 시기처럼 그렇게 요 시기를 보내잖아요. 이 불기득 안 돼. 물기득이 되는 거예요, 물기득. 물기득은 말이 기득이지 동차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물론 이제 물기득도 이 메이저 시기에 또 변해서 합격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차 합격도 있으니까. 생동차 합격도 매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기 때 물기득이 된 다음에 합격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불기득이 되어 합격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자, 내년에 1차 시험을 보셔야 되는 동차분들은 물론 2차를 준비하긴 하세요. 빠르신 분들이나 아니면 부진정 동차를 이제 노리시고 준비를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집중을 하기는 어려워요. 왜 1차 시험 만만치 않으니까. 두 번째로는 올해 2차 시험을 보았으나 좀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공부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분들도 9월부터 1월까지 또 2차를 어느 정도 공부하면서 1차를 준비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올해 2차 시험을 본 동차분들, 즉 내년 1차 시험 면제가 되는 기득권 분들이 중요한데 이분들이 과연 저 비메이저 시기에 열심히 할까요? 제 경험으로 비춰보면 열심히 하겠다고 계획을 하세요. 합격자 발표 났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획은 이 시기에 누구나 다 계획은 내년에 수석해야지 라는 마인드로 계획을 하세요. 수석 마인드의 계획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이 마인드로 계획을 하는데 그렇게 실행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저도 그랬고, 저도 매년 이때부터 동차 시험 볼 때부터 동차가 너무 글러서 2차에 대한 상상, 기득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공부했어요. 동차는 이렇게 날렸으니까 기득이 되면 이렇게 공부해야지, 내년에는 반드시 수석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이제 동차 시기를 보내고, 그런 마인드로 또 비메이저 시기를 보내요. 그럼 물기득이 되는 거예요. 계획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계획을 했으면 이제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계획만큼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되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계획대로 움직여지면.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대. 그렇기 때문에 동차 때 자기를 아실 거예요. 동차 때 혼자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고 꽤 잘했고 그 지난 수험 기간이 후회가 안 되면 계속 혼자 하세요. 지나왔던 수험 기간이 후회가 안 될 만큼 열심히 했으면 계속 혼자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동차 때부터 나는 계획을 좀 잘 세웠는데 혼자 하니까 루즈해졌다거나 아니면 혼자 하니까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다거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잘 되지 않았다거나,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됐으면, 이 동차 시기에 계획대로 못했으면 비메이저 시기도 혼자 하면 계획대로 안 돼요.
마찬가지 메이저 시기도 혼자 하면 계획대로 안 돼요. 사람이 이제 동차 때 아쉽게 공부했어요. 기득 때 아쉽지 않게 공부해야 되는데 사람 성향이 안 바뀌거든요. 사람 성향이 바뀌기가 굉장히 힘들고 저도 성향이 바뀌어서 합격한 건 아니고 환경을 바꿨어요. 주변 환경을. 처음엔 혼자 공부하다가 혼자는 내 성향이 안 맞구나 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극복을 하려고 혼자서 노력은 많이 했었지.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환경을 바꿨고 환경이 스터디 그룹을 형성하는 거였어요. 혼자 공부하다가 스터디 그룹이 이렇게 생기니까 물론 공부는 혼자 하지만 정신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내 옆에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비메이저 시기에도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자극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끝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뭔가 시험은 잘 못 봤는데 뭔가 마음이 편해. 끝나서. 그 상태로 이 시기 보내면 물론 계획은 이렇게 하겠지만 실행도 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 시기를 너무도 소중히 생각하셔서 반드시 혼자 공부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누군가랑 같이 하셔야 되고 학교에 고시반이 있으면 고시반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없으면 스터디원이나 저희 종합반을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반에 들어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종합반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 종합반에 강사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저는 다시 공부하면 반드시 종합반에 들어갈 건데 그 종합반의 강사가 누군지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물론 이제 제가 강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합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 노력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종합반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옆에 같은 공부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때 메이저 시기는 혼자 해도 어느 정도 열심히 해요. 비메이저 시기는 혼자 해서 안 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너무 아쉽게 날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8월 달에 시험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반 커리큘럼은 9월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9월부터 시작 안 해도 돼요, 사실. 10월부터 해도 충분해요. 10월부터 해도 한 달 더 쉬고. 근데 이때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상위권 선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상위권 선점하고 불기득되고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혼자 공부했다가 한 1월 가서 대부분의 기득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열심히 했고 도서관 맨날 나왔고 도서관 문 열 때 갔고 문 닫을 때 나왔는데 남는 게 없다. 제일 중요한 게 남는 게 없다라는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뭔가 오늘 공부를 했잖아요. 이만큼 올라왔어. 또 이만큼 올라가고 이만큼 올라가고 차곡차곡 이렇게 실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까먹지. 그렇죠? 계속 이렇게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탄 듯이 계속 까먹어요. 근데 그거를 모든 수험생이 알고 자기가 까먹는 걸 알아요.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진도 나가는데 급급해요. 뭔가 흘리고 있다라는 걸 잘 알면서 방치하거든요. 불안해하면서 방치해요. 불안해하면서. 그게 이제 불합격의 지름길인 거예요. 합격의 지름길은 진도 나가는데 급급해하지 않아도 돼. 많이 남았어요. 진도 나가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이미 내가 흡수한 거 안 흘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기 때 모든 이론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쓰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쓰기 연습. 되셨죠?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하면 비메이저 시기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비메이저 시기. 근데 정말 열심히 하려면 계획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실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불기득이 되는 건데 이게 너무도 어려워요. 말이 쉽지. 시험이 목전에 없으니까 더 어려워요.
시험에 목전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실행을 위해서 내 성향이 실행하기 어려운 성향이다라고 하면 환경을 바꾸시고 고시반이나 종합반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종합반 설명이라기보다는 그 예비 후배 변리사님들을 위한 그 어떤 조언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차 시험만 4번을 봤어요. 4번을. 맨날 계획만 해. 맨날 수석할 거예요, 내년에는. 근데 실행에 옮기지를 못했지, 실행에. 그래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2차 종합반 설명회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특허 상표 종합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일차 과목이죠, 1일차 과목. 2일차에는 민소와 선택 과목이 있어요. 민소를 이제 빼고 특허 상표만 하고 싶다라는 그런 건의사항들이 많아서 이렇게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보세요. 첫 번째 페이지. 과목별 종합한 커리큘럼이라고 되어 있고, 특허법에는 조현중, 상표법에는 저 김영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판례심화 강의, 10월에 사례 강의 이렇게 해서 내년 7월까지 이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7월까지 정해놨지만 내년 시험이 7월임을 가정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내년 시험이 이제 시험 일정이 발표되겠죠. 그 일정에 따라 어느 정도 변동 가능성이 있고 아마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변리사스쿨은 특허 상표 강사님을 계속 모집 중에 있어요. 상표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이성규 변리사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밑에 점 첫 번째 거 보세요. 점 첫 번째 거 보시면 변리사스쿨 모든 특허 상표 강의 수강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밑에 거 강사 제한 없이 수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의 조현중, 상표의 김영남이라고 되어 있지만 새로운 강사를 계속 모집할 거고 그분들 강의도 수강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립니다. 라는 의미고요. 세 번째 점 보시면 58회 2차 시험용 강의도 수강 가능하다. 이걸 넣은 이유는 여러분들은 59회 대비잖아요. 근데 58회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지금 종합반 과목별 커리큘럼이 9월부터 판례심화 강의 되어 있는데 나는 지금 당장 실전 GS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실전 GS 보시면 돼요. 인강으로. 작년 거, 올해 거, 이미 지나온 거. 그래서 그 종합반 커리큘럼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할 강의를 나열한 거지. 여러분들은 이걸 취사 선택하셔서 그리고 이미 지나온 강의도 먼저 듣고 싶으시면 인강으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위에 있는 표는 최소한의 커리큘럼이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더해서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네 번째 거 보시면 특허법, 상표법은 1차 강의도 수강이 가능하도록 해두었어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특허 상표 종합반을 하고 싶은데 아직 내년에 1차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내년 동차 합격을 많이 이제 노려보시는 거지. 대부분은 이제 초시생보다는 부진정 동차이시면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시생이시면 종합반은 지금 모집 중인 2차 종합반은 맞지 않습니다. 부진정 동차이시거나 3시 이상이실 때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자 여기 보세요. 초시생이시면 9월부터는 1차 집중해줘야 돼요. 초시생이시면. 처음 1차 시험 보시는 분이면. 근데 앞에서 1차 시험 한번 보셨다. 근데 아쉬운 결과를 받았다. 라고 하면 2차 준비하셔야지. 2차 준비하시는데 저한테 굉장히 많은 상담을 해요. 저희 학원에 이제 1차 종합반도 있잖아요. 1차 종합반. 1차 종합반 분들께서 민소 미리 할까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저는 무조건 만류해요. 하면 좋아요. 민소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면 해놓으면 좋은데 해놓으면이 너무 어려워. 시간만 날려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를 미리 준비하시고 싶으면 차라리 1, 2차 공통과목인 특허 상표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2차 과정까지 섭렵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2차 특허 상표랑 1차 특허 상표가 공부 방법이 다른 거지 내용이 다른 건 절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2차 특허 상표를 공부하시면
1차 특허 상표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핀트가 약간 안 맞긴 하지만 그래도 도움은 되거든요. 근데 민소 공부하시면 아무 도움도 안 돼. 1차 시험에. 민사소송법이랑 민법이 굉장히 과목 이름이 비슷해 보여서 민사소송법 잘하면 민법 잘하겠지 하는데 여러분 물리 잘하면 화학 잘해요? 아니죠.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여러분 좀 지금 하긴 너무 부담스러워요. 민사소송법은 앞쪽에서 하셨어야 돼. 뭐 예를 들어 3월, 4월 이때 하셨어야 되고 지금은 특허 상표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니즈가 있어서 특허법, 상표법은 1차 강의도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부진정 동차를 노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우셔야 되냐면 제가 지금 여기서는 올해 시험 동차를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부진정 동차를 노리신다면 9월부터 1월은 너무 부담스럽고요. 1월은 안 되고 12월까지 9, 10, 11, 12 딱 4개월 동안만 2차를 하면서 1차를 공부하셔야 돼요. 1월에는 무조건 1차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부진정 동차를 노리시는 분들은 이 기간에만 1차 공부하시면서 2차를 좀 공부하시고 이때 2차는 특허 상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소 절대 건들지 마시고 1차가 메인이 돼야 돼요. 그래도 1차가 메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2차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강의를 들어주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그 중간반 커리큘럼 중에 9월에 있는 팔레시마, 10월에 있는 사례, 11월에 있는 기출, 12월에 있는 기초 GS까지는 와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아주 바람직하고요. 근데 본인이 이제 뭔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면 11월에 있는 기출 강의까지만 오셔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 내년에 동차 1차 시험 보시고 나서 다른 동차생보다 훨씬 우위에 놓일 거예요. 그게 이제 불동차라 합니다. 학원가에서 불동차가 되셔야 돼요. 불동차가 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합격하면 불동차가 돼. 불동차는 물기둥보다 훨씬 합격 가능성이 커요. 물기둥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불동차는 팔레시마 했지, 사례 강의 했지, 기출 강의 했어요. 이 정도면은 이제 쓰기 연습만 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불동차의 목표는 뭐냐면 이해와 암기는 다 됐어요. 문제풀이 연습도 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쓰기 연습만 하면 된다. 이 상태가 이제 불동차라고 보시면 돼. 동차생 분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정도의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쓰기를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이번 주에 쓰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쓰기에 맞는 진도에 대한 이론과 어떤 법리를 공부를 해요. 이론을 공부하고 암기하고 그때 쓰고 또 그 다음 주 거 공부하고 또 그 다음 주 주말에 쓰고 이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거 하나도 안 남아. 그러니까 GS 쓰기 과목을 위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GS 강의라고 하는데 아시겠죠? GS 강의를 수강하기 위한 공부가 매주 반복이 되거든요. 그럼 하나도 안 남아요. 쓰기는 평소 실력대로 하시는 거고 이론에 대한 이해와 암기는 이미 되어 있어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해와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 가서 그냥 부딪힌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진 않아요. 하나도 안 나와요. 가장 좋은 건 이해와 암기가 다 된 상태에서 매주 쓰기로 테스트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2차 시험은 OX를 판단하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아는 걸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 시험이거든. 표현을 하려면 일단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암기하면서 가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이미 암기 다 돼 있고 쓰기만 하면 되는 상태. 그리고 이미 암기가 다 되어 있어서 새로운 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암기한 걸 유지하는 암기. 그게 가장 바람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불동차를 노리시는 분들은 요 비메이저 시기에 판례, 기출,
사례를 통해서 법리와 문제풀이는 다 되셔야 돼. 아셨죠? 법리와 문제풀이 다 되시고, 그리고 내년에 시험 끝나고 나서 암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긴 해야 되겠죠. 왜냐면 1차 시험 하다 보면 또 암기가 좀 이렇게 약해지거든. 그래서 암기를 좀 명확하게 하면서 쓰기를 가야 되는데, 암기하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암기한 거 조금 더 명확하게 암기해서 쓰는 거예요. 이미 암기한 거. 그 과정으로 오시면 이제 동차 합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허법, 상표법은 이제 1차 강의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1차 준비하시는 분들도 내년 동차 합격을 노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2차 종합반에 오시는 그 부진정 동차를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저한테 꼭 한 번 좀 와주세요. 한 번이 아니라 매주 또는 매달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2차 노리다가 1차 떨어지는 말도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차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 욕심내다 보면 주객이 전도돼서 이게 안 돼버리면 어떡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항상 오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상담 받으실 때는 현재 공부 상태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부터 1차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또는 2차 조금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오세요. 그리고 현장에 나오시는 종합반 분들은 저랑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주로 인강을 수강하시는 종합반 분들도 계세요. 집에서 하시는 스타일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이제 상담이 안 되냐? 그게 아니거든요. 전화 상담 해드릴 거예요. 전화 상담 해드릴 테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이 맞는지 이런 것들 자꾸 체크를 해보세요. 물론 이제 제가 전달드리는 솔루션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5년 공부했거든요. 5년 공부하면서 뭔가 더 노하우가 있을 거고 경험칙이 있으니까 어떤 바람직한 지침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저랑 함께 이렇게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점 보시면 이제 실강, 인강, 중복, 반복 수강 가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강이 필수는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취사 선택하셔서 편하신 대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 그 기간은 종합반 등록한 때부터 59회 2차 시험일까지인데 2차 시험일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매일 쓰기를 지원해 드려요. 매일 쓰기. 그리고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있고 횟수는 주 5회 이렇게 되어 있고 기간은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라고 되어 있긴 하나 10월부터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만 6월에 종료될지는 미지수예요. 내년 시험이 6월이면 5월까지 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시험 보는 달의 전달, 한 달 정도는 이제 암기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제가 주로 이제 관리를 해드릴 거고 1단계는 1시간 쓰기 50점 분량 그리고 2단계가 2시간 쓰기 100점 분량인데 소위 1단계를 기초 GS를 하죠. 2단계를 실전 GS를 하고 그리고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시기가 저는 바람직하게는 11월이었으면 좋겠어요. 11월. 근데 실력이 안 되는데 그냥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 향상 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고 그 판단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안지를 보면서 상표는 2단계 가도 되겠고 민소는 2단계 가면 안 되겠고 특허도 2단계 가면 안 되겠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바람직하게는 11월에는 이제 전 과목이 다 2단계 갔으면 좋겠고 특상 종합반도 민소 매일 쓰기는 합니다. 특상 종합반은 특상 잘 보겠다는 종합반이 아니에요. 내년 2차 시험 합격하겠다는 종합반이기 때문에 민소 매일 쓰기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매일 쓰기는 이제 주 5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동차를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저랑 상담을 하세요. 저랑 상담을 하셔서 매일 쓰기를 할지 말지는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겠지만 1차 시험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상담을 해본 다음에 하셔도 되겠다 아니면 하시면 안 되겠다 아니면 특허, 상표, 민소 중 하나만 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항상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득분들은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기득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바람직하게는 11월부터는 실전지에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수님 특강이 저희 이제 어떤 자랑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정차우 교수님께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이제 비공개 특강을 했었고 그게 대놓고에 나와버렸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나 다 어떤 강사든 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논점이긴 한데 그런데 강사들이 보는 시각과 출제위원, 채점위원 어떤 그 교수님께서 보는 시각은 분명히 다르고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게 강사가 얘기하지 않는 것들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교수 특강은 들을 수 있으면 무조건 듣는 거고 들을 수 없으면 자료를 무조건 구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대놓고 떡 나와버리면 답이 없어요. 안 들었으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 다수 보유했다 교수님 특강 이렇게 되어 있고 2회 내지 5회 이렇게 되어 있고 중합반 전용 비공개 특강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차우 교수님께서 10월에 또 종합반 특강을 하실 거고요. 정차우 교수님께서는 이제 특허를 주로 채점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정태호 교수님께서도 특강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9월이나 10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이것도 종합반 전용 비공개 특강으로 진행을 할 거고 상표법 담당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게 뭐였냐면 교수님께 2차 시험에서 상표법 점수만 유난히 낮다. 이거 왜 그런지 좀 파헤쳐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교수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상표법만 점수가 낮은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일단 답안지 품질이 너무 떨어지고요. 오개념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점수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특강을 해드리니까 그걸 이제 이왕이면 물론 인강도 제공을 해요. 종합반 분들한테는. 근데 이왕이면 인강을 수강하시는 종합반 분들께서도 이왕이면 실강으로 오세요. 왜 그래야 되냐면 영상을 찍었을 때는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영상을 안 찍을 때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교수님들께서. 뭔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실강으로 꼭 오세요. 교수 특강 무조건 실강으로 오시는 거야. 그 다음에 궁금했던 거 수업 끝나고 나서 질문도 하시고 아셨죠? 꼭 실강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강으로 수강하시는 분들 이제 뭐 어쩔 수 없으면 그래야 되겠지만 관리자로서는 되게 아쉬워요. 그 소중한 특강을 인강으로 수강하시는 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실강으로 꼭 오시고 그 2회 내지 5회 되어 있어서 올해도 이제 2번 더 남았고요. 내년에도 당연히 기획을 하고 있고 내년 교수님 특강은 내년 2차 시험 어떤 문제 찍기 위주로 될 겁니다. 그리고 4번에 종합반 전용 프리미엄 자습실과 독서실이 되어 있어요. 양가로 1번의 자습실은 변리사스쿨 별관에 위치해 있고요. 이 별관은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가 변리사스쿨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합격의 법학원 있죠. 합격의 법학원. 거기 사이에 있어요. 거기 사이에 있고 지금 인테리어 진행 중이고 그 밑에 보시면 2.2번째 전용 강의실이라 되어 있고 1인 1개의 사물함 들어있고요. 2021년 9월부터 22년 7월이나 8월 중 언젠지 모르겠지만 2차 시험일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9월에 오픈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9월이 되기가 한 2주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별관을 찾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인테리어 진행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9월을 살짝 넘길 수도 있어요. 9월을 살짝 넘겨서 아마 적어도 10월에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10월에는. 그리고 24시간 운영의 원칙이고 비용은 추가되는 게 없고요. 대신에 특상종합반은 민소 수업이 있는 시간에는 자습실 이용이 곤란하겠죠. 그래서 자습실에서 이제 강의도 이루어지고 자습도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9월부터 이렇게 자습실을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9월까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때 어디서 공부하시겠어요? 공부할 데 없잖아요. 그래서
변리사스쿨 2층 프리미엄 독서실이랑 그리고 조현중 변리사님 운영하시는 인마이제이 독서실이 있어요. 인마이제이 독서실은 별관에서 한 2분이면 걸어가요. 2분이면. 그 거리에 있는 독서실을 별관이 완성돼서 제공해 드릴 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약속 드린 게 전용 자습실인데 그게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은 독서실을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료로 당연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습실도 최대한 빨리 이제 그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최대한 빨리 오픈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2번이 이제 프리미엄 독서실이에요. 독서실. 변리사스쿨 2층에 있는 독서실을 말하고요. 1인 1개의 사물함이 있고 종합반 특별 할인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선택 과정이어서 여러분들 이제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는 거고 안 하시고 싶으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서실 했다 해서 자습실 제공이 안 되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중복 제공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제공하는 것은 8월 9일부터 2차 시험일까지가 됩니다. 2차 시험일까지 24시간 운영이 원칙이다. 원칙이라고 나온 이유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24시간 하지 마라 하면 그때는 좀 이제 국가 정책에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프리미엄 독서실은 유료고 자습실은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자습실 제공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는 독서실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간은 당연히 무료예요. 프리미엄 독서실도. 그래서 먼저 변리사스쿨 2층을 제공해 드리고 자리가 만석되면 인마이제이 독서실을 제공해 드리는데 변리사스쿨 2층은 벌써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마이제이 독서실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 미리 말씀드리면 인마이제이 독서실이 변리사스쿨 별관과 더 가깝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변리사스쿨 별관이 뭐 9월 말이나 아니면 9월 중순 아니면 10월 초 이렇게 이제 늦어도 9월 안에 10월 되기 전에 이제 제공이 될 건데 그때까지 공부 장소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독서실을 제공해 드릴 거니까 그리고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마지막 다음 페이지 5번 종합반 전용 스터디 형성과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민소 수업이랑 같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자습실이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자습실이 이제 강의실이 있고 그 강의실이 자습실이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있는 때는 수업이 진행되고 수업이 없는 때는 자습을 하시는 구조예요. 근데 특수한 종합반은 특허상표는 제공이 되나 민소는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민소 수업이 있는 시간만 이제 다른 데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독서실 이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훨씬 편하실 거예요. 독서실 이용하시는 게. 자습실 구조가 네. 약간 칠판 있고 그렇죠. 이런 구조고 저희 이제 변리사스쿨 주된 컨셉이 갈대거든요. 인테리어. 그래서 공부하는 공간도 좀 뭔가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갈대돼 있고 이런 특별한 강당 같은 것도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냥 칠판 달고 책상 달면 금방 해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밑에 바닥도 이제 콩자갈이거든요. 이런 게 뭔가 공부할 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하느라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셨나요? 네. 그리고 이제 스터디 보시면 1번에 스터디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5명 내외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내년에 1차 시험 보셔야 되는 분들끼리 묶어드리고 또 1차 시험 안 보셔도 되는 기득분들끼리 또 묶어드릴 거고요. 기득분들도 이제 선택 과목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선택 과목끼리 이렇게 구조를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스터디1이 아마 100% 1차 시험을 보셔야 되는 분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차 종합반이지만 1차를 위한 어떤 스터디도 하시고 상담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스터디 형성을 생각보다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당연히 빼드리고요. 스터디는 2차 종합반 OT에서 결정이 되고 21년 9월 5일에 OT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종합반을 등록하신 분들께는 이 OT 일정을 전달을 드렸고 종합반을 등록하시게 되면 이제 개별 연락이 갈 겁니다. 당연히 선택 과목 고려해서 스터디 형성하고 스터디 관리는 주로 제가 맡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 합격자거든. 그래서 뭔가 옛날 합격자보다는 제가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로 관리를 할 거고요. 스터디마다 성향에 맞추어 출책, 퇴책, 진도 확인 등 체계화를 갖출 건데 당연히 중고등학생 스터디가 아니고 성인 대상 스터디이기 때문에 스터디마다 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랑 저랑 이제 협의하면서 이렇게 적절하게 결정을 할 거고요. 특히 메일 쓰기 피드백 상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쓰기를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리고 그런 거 위주로 상담이 될 거예요. 결국은 2차 시험은 내가 아는 걸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표현이. 신규성을 표현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확 다르거든. 같은 판례를 암기하고 쓰더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점수가 확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랑 이제 상담을 할 거고, 뿐만 아니라 답안지 한 권 채점하는데 교수님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저희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3분 아시겠어요? 정독은 절대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키워드가 중요한 거고, 정말 중요한 건 또 뭐냐면 형식이에요. 답안지 형식.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좀 봐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내용도 좋아야죠, 당연히. 6번에 종합반 전용 개별 상담과 조별 상담은 이제 5번 설명드리면서 같이 함께 설명을 드린 거고, 개별 상담은 이제 신청에 따라 상시 진행이 돼요. 이 신청은 이제 저한테 개인톡을 주시거나 아니면 조별 이사님한테 개인톡을 주시면 상시 진행이 될 거고, 뿐만 아니라 저희 특허나 상표 다른 강사님도 모집 중에 있고 이성규 변리사님도 계시죠. 그래서 다 상담해 드릴 거고요. 개별 상담은 신청이 없어도 밀착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 제가 이제 간혹 잠깐 봅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습실에 계시면 아니면 독서실에 계시면 제가 불안해서 밥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불안해서.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보통은 거부 안 하세요. 제가 보자 그러면 거부 안 하시더라고. 이렇게 보자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이제 또 진행이 되고, 조별 상담은 정기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정기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 스터디 그룹의 어떤 수라든가 인원을 봐서 저랑 이제 협의한 다음에 언제 정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당연히 상담 참여는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고 이제 필요하시면 오시면 될 거고, 근데 주로 대부분 오시더라고요. 주로 이제 힘드시니까 오시고, 그래서 이제 상담도 제가 이제 이렇게 종합반 상담을 하다 보니까 1차 종합반, 2차 종합반 이렇게 상담하다 보니까 제가 마치 상담을 누구나 다 해주는 것처럼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간혹 이렇게 상담 얘기하니까 다른 분들도 종합반 아니신 분들도 이제 상담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아쉽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렇게 안 나와서 좀 죄송하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상담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종합반 분들만 상담을 해드리니까 그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제 촬영 끊고 또 별도로 질문 받아볼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